반갑습니다. 조갑재 선배님이 제 앞 순서였는데 갑자기 아마 조하고 정하고 성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으로 광화문에서 원래 열리기로 했던 것을 중국 폐렴 때문에 취소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위험한 장내 집회로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딱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대개 3.1운동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민주주의라는 게 전 세계로 비로소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1918년, 19년 이후로 민주주의를 알게 된 나라 중에 지금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동유럽이 완전히 공산주의로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남부 유럽은 다 경제위기로 갔습니다. 남미 전 지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아직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1919년 이후에 민주주의로 진입한 나라 중에 지금까지 그래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왔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이제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이 문제인 것만은 아니에요.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심성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건 여기 있는 우리들 생각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 생각이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싫어하고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성공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의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때 졌더라면 모든 것은 김일성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겠죠. 다시 70년 만에 우리는 지금 리턴 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그저 태극기 흔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적은 우선 우리 내부의 적인 겁니다. 문재인 하나 끌어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지금 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저는 감히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압승을 할 겁니다. 저는 축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압승이냐? 우리의 압승입니까? 유승민이가 선대본부장을 하면 거의 승리가 되죠? 김종인이가 선대본부장을 합니까? 우리가 3년 동안 뭘 해왔죠?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한국당은 간판 내리고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선거용 정당입니다. 선거 끝나면 저 정당은 이름 바꿀 거예요. 아마 지도자를 새로 또 바꿀 겁니다. 어떤 정당이 태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저 정당은 보수정당 맞아? 우리 3년 동안 뭘 위해서 투쟁했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큰 위기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70년 만에 리턴 매치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 계신 저는 길거리에 또는 스트리트에 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조국에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연세가 70대였습니다. 6.25 전쟁을 지휘하셨을 때에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이셨어요.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싸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로소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 같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싸워서 만들어낸 것은 맞아. 문재인은 안 되겠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그러면 하는데 물어보면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과자가 1100만 명입니다. 모르셨어요? 여기에도 전과자 굉장히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전과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정광훈 목사가 전과자지? 대한민국은 전과자가 11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저질의 국가입니까? 그런데 그런 법과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판검사 아니면 명함을 못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셨죠?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형벌국가를 식민지 시대에도 그대로 했고 지금까지 70년도 형벌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정근대적인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를 모조리 어디에서부터 뜯어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태극기 흔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답을 주는 것은 정당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미래통합당이 그 답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싸우고, 다른 손으로는 또 다른 무언가의 정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그 방법이 자유통일당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그건 김문수 대표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는 교회고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믿는 분들일 겁니다. 물론 유튜브를 보는 많은 일반 국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속에서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난 70년을 총정리하고 북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정당은 정당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같은 언론인들은 언론인으로 또 열심히 해 나가서 적어도 이번 4.15 총선 이후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